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회의 중에 대뜸 이게 보고서야? 초등학생이 썼냐고 했던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망신줬던 그 상사.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웃었을 거예요. 억지로, 어색하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 했어야 했던 말들을 혼자 되뇌었겠죠. 근데 사실 그 웃음이 정답에 가장 가까웠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웃음이 두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략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무례한 상사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심리학적 방법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폭발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가 먼저 움츠러들게 만드는 방법이요.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무례한 상사는 여러분이 약해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연구 결과들은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직장 내 괴롭힘에 타깃이 되는 직원들은 종종 능력 있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능한 상사에게는 위협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 상사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 감정을 행동으로 바꾸지 말고 해석부터 바꾸세요. 심리학에서 인지 재평가, 영어로는 cognitive reappraisal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무례한 상사를 경험한 직원들 중 인지 재평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적 소진과 충동적인 반응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연구에서 반대로 감정을 그냥 억누르기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상사가 회의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핀잔을 줄 때 속으로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는 건 저 사람 안에 있는 불안이 터져 나오는 거야. 동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나를 위협하는 권력자로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체 반응 자체가 달라져요. 심장이 덜 쿵쿵거리고 말이 더 차분하게 나와요. 두 번째 전략, 네, 제가 틀렸습니다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상사의 무례한 말에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굴복하거나. 근데 둘 다 효과가 없어요. 화를 내면 여러분이 예민한 사람으로 프레임이 씌워지고 굴복하면 그 행동이 계속 반복돼요.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가 가만히 있는 것에서 용기를 얻어 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하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상사가 여러분의 작업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릴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하냐면 첫째로 방어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공을 상대방에게 넘겨요. 막연한 비난을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상대가 감정으로 공격하면 여러분은 논리로 응대하는 거죠. 둘째로 이 태도는 상사에게도 은근히 압박이 돼요. 이제 상사는 감정이 아니라 내용으로 답해야 하거든요. 만약 상사가 구체적인 답을 못하면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누가 실제로 문제를 직업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느끼게 돼요. 세 번째 전략, 표면 연기가 아닌 심층 연기를 하세요. 사회학자 알리 혹실드는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감정 조절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표면 연기는 속마음은 화가 나는데 겉으로만 웃는 거고, 심층 연기는 실제로 내 감정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연구들은 표면 연기를 계속하면 감정 소진이 심해지고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진다고 말해요. 퇴근 후 잠이 안 오거나 자꾸 술이 당기는 것도 사실 이것과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심층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의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저 사람의 반응은 내 성과와 별개야. 이게 단순한 자기암시처럼 들리지만 심리학에서 이를 앞선 감정 조절, 즉 anticipatory form of emotion regulation이라고 부르고 사후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 전략, 기록을 남기세요. 이게 진짜 복수예요. 많은 분들이 무례한 상사에게 당할 때 혼자 삭히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문서화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첫째로, 기억을 쓰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거리두기에 도움이 돼요. 이 상황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는 느낌에서 이건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다로 전환하게 해줘요. 둘째로, 만약 상황이 정말 심각해져서 HR에 보고하거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돼요. 무례한 행동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패턴이 쌓이면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 문제로 바뀌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례한 상사를 대하는 법을 아는 것과 무례한 환경에 계속 버티는 건 달라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예요. 하지만 방패만으로 전쟁을 이길 순 없잖아요. 독일 심리학자 모니카 비트블룸은 어떤 조직이든 이상한 사람들은 일정 비율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상사가 바뀌길 기다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장기 전략엔 이 조직이 나에게 맞는 곳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포함돼야 해요. 웃으며 대처한다는 건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무례한 상사에게 아직도 이불 속에서 혼자 복수를 꿈꾸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만의 대처법을 찾았나요? 댓글에 솔직하게 써줘요. 거기서 또 이야기 이어가요.